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감 분석해 드릴게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놀란 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만나면 서로 놀란다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놀란 점은 그리스 공무원들이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2시에 퇴근을 한다라는 건 여름 휴가가 토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한 달 있다면서요. 그리고 뭐 부활절에는 2주 쉬고 크리스마스에도 2주 쉬고 뭐 상점은 뭐 3, 4시에 뭐 닫고 그래서 그리스의 구제금융이 대한민국의 외환위기 이겨내는 방법보다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뭐 비유컨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군기가 빠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사실 그 군기라는 것은 그 군대 사기라는 부분을 줄여서 말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 국민성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의 그런 사기가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에 대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전례 우리나라와 지금의 사태를 비교해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7시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야근한다라고 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오늘 뭐 기분 좋은 날입니다. 김동희 대표님 네. 시장 상황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이 하루 만에 다시 크게 네. 반등을 보였습니다. 한 주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그 2020포인트대가 박스권 상단부인데 여기를 돌파하면은 박스권이 2100포인트까지 레벨업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20포인트를 터치했고 한번 내려왔고 오늘 다시 2020포인트 위에서 마감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코스피의 일봉입니다. 네. 오늘 갭 상승을 해서 1.3% 상승, 급등 마감하긴 했지만 시초가 갭 상승한 부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완전한 강세장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포인트를 돌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1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100포인트 정도면 작년도 8월 달에 폭락 이전 수준을 이제 거의 회복하는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보다 앞서 나가면서 이미 여기를 넘어서서 신고가를 지금 넘어선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항상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530포인트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20에서 550포인트 정도 박스권을 설정해 드렸는데 이 550포인트라는 라인은 3년 내 박스권의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돌파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550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좀 예상되는 그러한 국면으로 네.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급적인 측면을 점검해 본다면 지금 외국인 수급이 뭐 시장의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만 팔아도 시장이 급락하고 외국인이 사줘야지 시장이 올라가는 이러한 국면입니다. 외국인들만의 유동성 정세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시장에서 모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외국인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주가가 폭락할 때 환율이 10원이 급등했지만 오늘 상당 부분 다 이 부분들을 개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환율의 움직임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아까 210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환율이 작년도 2100포인트일 때 1070원을 전후한 구간에서 움직였습니다. 대단히 좀 중요한 점은 시사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2100포인트 정도 수준 그리고 환율을 따진다면 1070원 정도 구간이 도달하면 네. 수급적으로 좀 외국인들 매수가 좀 어려워지는 구간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적인 변화 지점들은 11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외국인의 수급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단 그 구간까지는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100원 선에서 1,070원대까지는 열어두자.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 바로 2,100포인트고 여기가 바로 박스권 상단부로 설정된 이유다라고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수급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정재훈 대리님 본인이 계신 우리투자증권에서 이제 외국인에 이어서 연기금도 매수 주체로 나설 수 있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기금의 매수 여력이 최소 6조 원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연기금 같은 경우는 2011년도 그 하락 시장을 가장 방어했던
주된 주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수급이 시장을 끌어올릴 정도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작년 이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유럽 위기가 있을 때 기금공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다른 대만 시장이나 일본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조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기금이 작년에 많이 샀던 이유는 이제 국가적인 방어적인 차원에서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 12월 말에 어떻게 보면은 펀드 매니저들도 결산 효과를 좀 봐야 됩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한 해 수익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1년 동안의 드레싱 윈도우 드레싱 현상을 이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수가 12월 이상에도 집중됐다는 부분들도 첫 번째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연기금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풀보다 좀 무리하게 샀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2011년 18% 정도 연기금의 주식 비중이 2011년도 19.2%까지 증가한 상황인데 통상 18%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봤을 때 1% 이상을 오버해서 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1월 9일 이후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들어 올려줬기 때문에 연기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빡빡하게 가져갔던 부분들을 조금 덜고 가볍게 출발하기 위한 좀 어느 정도 비중 조절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금공제가 강력하게 순매수하는 부분들은 당분간은 기다려지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의 연령 구조나 부분으로 봤을 때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 GDP가 선진국 쪽으로 들어가면서 발전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도 결국 저금리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연령 구조가 많아지는데 채권이 저금리라면 결국 이를 오버해서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주식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연기금의 주식 비중은 해를 거듭해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상반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야 연기금이 활개를 펴고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부분이 시장의 급격한 조정에 들어갈 때 정도의 강한 순매수 부분이라고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 외국인과 더불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조금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투자증권 보고서를 보시면 돼요. 한국 주식시장엔 외국인만 있나? 연기금도 매수 여력 있다라는 보고서를 저희가 참고를 해봤습니다. 봤을 때 오늘 양시장이 모두 올랐기 때문에 대형주, 중소형주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업종 투자 전략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주를 조금 좋게 봤었고 매입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N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경기 부양효과, 그러니까 얼마 전 일본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N을 이제 뿌리면서 N의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달러를 대체할 자산이 유로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N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달러가 최근 들어서 양적 완화의 기대감이라든지 시장이 좋아지면서 계속 약세를 나타내고 이것이 또 미국의 부채 가치를 내리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N의 가치가 약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강해진다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N이 약세로 돌아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약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다시 N이 강세로 돌아서는 부분의 장기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주에는 크게 마이너스 될 것이 없고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8만 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새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LG전자나 LG 지주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LG전자가 1월달, 2월달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내기가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부분은 TV 시장의 선점과 핸드폰 시장이 조금씩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과 이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주 LG전자가 조금 움직임이 둔하다면 지주사 LG가 LG의 그 이익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베스트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IT입니다. 이번 주에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김동기 대표님,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IT가 오늘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가 IT 비중을 크게 늘렸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99년에 버블 때도 IT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 늘렸다는 것은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사실 한국의 김동기 대표님도 한국의 조지 소로스가 아닙니까? 계속 지금 IT를 강조를 해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네네. 작년 8월 달 정도 수준부터 이 방송에 나오면서부터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한 종목을 꼽으라면 무조건 탑픽은 삼성전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은 삼성전자가 좀 독주하는 이러한 좀 경향이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올라야지만 시장이 레벨업 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레벨업되는, 즉 2020포인트대를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IT 업종이 신고가를 경신해야 된다. 시장에서 신고가를 돌파해서 시장을 리드하는 업종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는 IT 업종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급등, 여타 종목군들의 급등과 함께 IT 업종 자체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그림이 삼성전자의 흐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지난번 8월 달 이후에 폭락분은 이미 10월 달에 다 만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보다 벌써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단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올라올 때는 과열이 없이 점진적 상승세를 신압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세적 상승세가 가능했는데 11월 말이죠. 이 구간에서 좀 급등하는 흐름, 마지막에는 장중에 7%까지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흐름 뒤에는 좀 과열된 흐름 뒤에는 2개월 반 정도 횡보하는 흐름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긴 하지만 지금 지난 수요일과 오늘의 상승 이 정도 수준이면은 시가총액이 무려 20조 원 정도가 늘어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개불수반한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5%, 4%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열을 좀 진정시키는 국면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IT 업종 전반적으로 좀 본다면 지난번에 9,300포인트대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요. 이 구간을 넘지 못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여기서 나왔는데, 이때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았었죠.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9,300포인트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탑픽 업종은 뭐니 해도 지금 IT 업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더욱더 IT 업종이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만의 독주가 아니라 기타 IT 종목군들의 확산이 뚜렷하게 전개가 될 때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난 1월 13일 이후에 단 3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도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좀 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하이닉스의 흐름이 좀 둔화되고,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좀 편중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에도 집중적으로 다른 종목군들보다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이유는 1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우리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사들일 때는 전부 다 저평가된 1,8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는 전부 다 싸고 저평가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일단 먹고 보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먹어도 맛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배가 좀 찬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지금 상황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반적인 이런 상승보다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오늘 베스트 업종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고요. 반대로 워스트 업종은 오늘 기계 업종입니다. 상승 축포 속에 오늘 이 기계 업종, 두산과 두산중공업 등 일부 종목들은 약세를 보여 상승장 속에서 소외를 받았습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김정희 대표님? 기계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도 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어떠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했었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군들은 여기에 더불어서 또 원전에 대한 좀 과도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이 리스크는 아니지만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일시에 좀 단기간에 좀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고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기회도 있고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뭐 원전에 대한 건설이 추가적으로 된다면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 이렇게 본다면 아직도 일본의 원전 문제는 진행형이다, 해결되지 않은 진행형이다라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회와 리스크가 상존하는 이러한 부분들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런 그 이벤트에 기댄 과도한 기대감에 기댄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두산중공업의 경우처럼 수급적으로 좀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급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예상하기 어려운 이벤트에 대한 투자는 좀 여러분들이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단지 이제 그 최근에 한 3일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면서 지금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장중에 2030포인트도 찍은 한 주가 됐는데요. 다음 주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두 분께 듣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대리님. 예,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2017포인트 얼마 전에 이제 8월 이제 2일 날이죠. 8월 4일 날 급락하고 8월 5일 날 급락하면 생겼던 중요한 갭 부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걸 뚫는데 어제 잠깐 조정을 두고 다시 한번 끌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갭을 메꿨기 때문에 차트성을 봤을 때는 다음 갭인 2080포인트 정도까지는 다음 주에 열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20일 날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는 어느 정도 코너로 몰아서 어떻게든 이제 유로가 아주 편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부분이 주가 지수에 반영이 된다면 다음 갭 상승에 도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싣고 가는 것이 다음 주 시장을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종목 업종별 접근으로는 LG 관련, LG는 지주사나 LG 전자 같은 종목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다음 주 수익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대표님. 네, 일단은 추가적 상승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의 배가 어느 정도 찬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처럼 전 업종에 걸친 이런 매수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종목들만 드라이브하는 장세가 좀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면서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지고 있는 종목은 서둘러 매도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갭하락과 재료에 따라서 갭상승, 갭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시장이 하락한다 그래도 1970포인트 정도 위에서의 조정은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위 상단부는 2100포인트까지 일단 열어두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지금 환율에 따라서 절대적인 그러한 방향성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요. 업종 중에 탑픽은 역시 신고가를 돌파해서 몸집이 가벼운 IT 업종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재훈 대리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IT나 또 자동차 업종들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전에서 계속 좀 쉬어가면서 그동안 특징이 뭐냐면 저가 종목들은 다 올라왔는데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도 못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선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